도심의 한 모텔 주차장. 명자 씨가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 영배 씨가 한 여성과 모텔에서 나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잘 가. 여보, 깜짝이야. 왔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그래? 한두 번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진짜. 차 어딨어? 저기 있네. 그런데 불륜 현장에서 맞닥뜨린 부부의 반응치곤 좀 이상한데요. 여보! 내가 지금까지 자기 바람 피워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어? 그런데 이번엔 진짜 아니야. 왜? 뭐가 어떻다고? 소문이 나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타.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소문이라도 날까 애가 타는 명자 씨에게 되려 큰 소리를 치는 영배 씨입니다. 한 달 뒤 이삿짐을 싸고 있는 영배 씨와 명자 씨. 갑자기 이사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때 뭐야? 상의도 없이 또 전화기야? 재훈아, 아빠 사업 때문에 우리 재훈이가 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몰라. 아빠 때문에 다 망했어. 재훈아.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왜? 불안하다면서. 내가 해결했잖아. 재훈아! 남편의 불륜을 눈감아주는 아내와 바람을 피고도 당당한 남편. 이들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급한 발걸음으로 병원을 찾은 영실 씨. 명자 씨의 친정 엄마인데요. 강수가 엄마, 아니 영배 씨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겁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원이 오셨어요? 엄마 위암 3기래요. 그렇게 한평생을 바람피고 속만 썩이고 다니더니 이제 암까지 걸렸나? 엄마, 아이고 진짜.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요? 넌 속도 없니? 뭐가 이쁘다고 여기서 병수발을 들고 있어? 그래도 내면 편이잖아. 아이고. 아픈데 어떻게 버려? 영배 씨 아내의 속을 그렇게 썩히더니 병간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면목이 없나 봅니다. 그날 이후 지난날을 생각하면 자신이 미울 만도 한데 각종 항암 서적과 민간요법들을 찾아보며 자신을 위해 애쓰는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한 영배 씨. 당신한테 그동안 내가 너무 못한 짓만 하고 산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여보, 얼른 낫기만 해요. 앞으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게. 영배 씨 이제야 그간의 잘못을 뉘우친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가족에게도 평안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여기 앉을까? 수술 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영배 씨. 대표님. 이 부자.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괜찮아. 그리고 이거 이번 달 운영 계획서인데요. 보시고 사인 좀 해주세요. 여기. 영배 씨는 아내 명자 씨와 함께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결제가 될 것 같아.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회사 맡기려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 평생 당신 마음고생만 시키고 내가 뭐 하나 잘해준 게 없잖아.
미안해. 처음서부터 당신하고 읽어온 회사야. 이제 당신이 맡아서 해줘. 이 부장, 이 사람 잘 도와서 해줘야 돼. 네, 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정말. 그런데 영배 씨가 돌연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회사를 명자 씨 앞으로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합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인 것 같은데요. 그로부터 6개월 뒤 회사 대표를 맡아 부쩍 바빠진 명자 씨. 그 사이 퇴원을 한 영배 씨는 통원치를 받으며 집에서 요양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럼 나도 회사 대표인데 좀 꾸며야 하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 당신 컨디션 좀 어때요? 좋아. 다행이다. 자요 이제. 평소와 다른 명자 씨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 영배 씨인데요. 다음 날 영배 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회사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명자 씨의 회사 생활이 궁금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부장님 아니었으면 너무 힘들 뻔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명자 씨와 남규 씨의 모습이 꽤나 친해 보입니다. 맞아요. 넌 이 부장님. 아이고, 영배 씨 표정을 보니 두 사람 사이를 단단히 오해한 것 같군요. 알겠어요. 잠시 후 네, 가보겠습니다. 네. 명자 씨 몰래 조용히 남규 씨를 데려가는 영배 씨. 조금 전 상황을 추궁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진 않을까 미리 단돌이라도 하려는 모양입니다. 다음 날 명자 씨가 아침 식사 준비 중입니다. 딸 재은 양이 먹을 반찬과 남편 영배 씨가 먹을 항암 식단을 따로 준비하느라 수고가 2배로 드는데요. 힘든 내색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고마운 영배 씨. 여보, 밥은 다 해놨어. 재은이 나오면 그때 같이 밥 먹어요. 미안한데 회사를 바빠서 지금 나가봐야 돼. 그래. 당신이 고생이 많어. 고마워. 네, 뭘? 식사하세요? 응? 다녀와. 네, 다녀올게요. 그렇게 바쁜 아침을 보낸 명자 씨가 출근을 하자 무슨 이유인지 위층에 있는 딸 재은 양의 동태를 살피는 영배 씨. 그러더니 급히 주방으로 향하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 맛있게 드세요. 미안해 딸. 학교도 가야 되는데. 에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어서 드세요. 그런데 아까 왜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짜냐? 짜? 아우 짜. 다른 반찬들도 먹어보지만 음식에 간이 죄다 잘못된 모양인데요. 분명 명자 씨가 간을 보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엄마는 암환자가 먹는 음식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괜찮아. 엄마가 바빠서 그랬나 보다. 아빠는 괜찮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빠 이거 먹지 마. 아빠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생각에 엄마에게 화가 난 재은 양. 그런데 그런 딸을 바라보는 영배 씨의 표정이 수상합니다. 사실 조금 전 명자 씨가 정성스레 끓여놓은 국과 반찬에 영배 씨가 소금과 설탕을 듬뿍 부어 넣었던 건데요. 대체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일주일 뒤 집 앞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는 영배 씨.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초조해 보이는데요. 딸. 어디? 아빠 나왔어. 아빠 나 다 왔어. 아빠 병원 혼자 가도 된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금방 가. 바쁜 명자 씨를 대신해 재은 양이 함께 병원에 가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딸을 발견하더니 급히 손수건에 빨간 액체를 뿌리는 영배 씨. 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러더니 이내 쓰러집니다. 아빠 눈 떠봐. 아빠. 이거 좀 수상한데요. 거기 119죠. 네 여기 사람이. 영배 씨의 자작극에 재은 양이 제대로 속은 것 같습니다. 아빠. 잠시 후 어찌됐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영배 씨. 아빠의 자작극임을 꿈에도 모르는 재은 양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다급히 찾아온 명자 씨. 여보 괜찮아? 여보 괜찮아? 왔어. 오셨네. 점점 기운이 쇠약해지시니까 음식 같은 거 신경 좀 써주세요.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상태가 이런데 왜 신경도 안 쓰고 회사 일만 해? 재은아,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재은아,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여보, 많이 힘들지? 여보, 내가 미안해. 이쯤 되면 영배 씨가 일부러 명자 씨를 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주 뒤 늦은 저녁 TV를 보고 있는 영배 씨.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출발했다고? 알았어, 나갈게. 영배 씨 누굴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아빠 왜? 재은아, 아빠랑 데이트할까? 데이트? 좋지. 잠시 후 약속은 잊은 건지 재은 양과 다정히 데이트를 하고 있는 영배 씨. 아유, 아빠 괜찮아? 괜찮아. 잘했네. 여기 저 갖고 있어. 아빠 여기 뒤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잠깐 있어. 알겠어. 그런데 그때 뭔가를 본 재은 양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텔로 향하는 한 중년 커플을 보곤 다급하게 뛰어가 가로막는데요. 엄마! 아니 이거 명자 씨 아닙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저씨 뭐예요? 엄마, 아니 그게 엄마 좀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왜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 엄마! 그런데 수고했어. 근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앞으로도 보고 잘하고.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 돈을 건네는 영배 씨. 고맙습니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이 또한 영배 씨가 꾸민 일인가 본데요. 대체 왜 명자 씨를 자꾸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내 씨는 평소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통원 치료에 동행하고 항암 식단을 만드는 등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러한 아내의 노력을 알고 함께 운영하던 사업체의 명의를 아내의 명의로 돌려주는 등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아내를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부녀가 사이좋게 요가를 하고 있군요. 다리 똑바로 펴야
영배 씨 혈색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못하네. 이거. 그때 명자 씨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네. 많이 아픈 거야? 재훈아, 엄마 약국 가서 약 좀 사다 줄래? 알았어. 갔다 올게요. 딸이 나가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영배 씨에게 내미는 명자 씨. 여보,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건 이혼 소장 아닙니까? 갑자기 이혼이라뇨? 이게 무슨 소리죠? 어차피 합의해 줄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이혼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바람 피우고도 이혼 소리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아니 남은 인생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난 행복 찾아 떠나간다. 그 길로 집을 나가버린 영배 씨. 혹시 명자 씨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걸까요? 이야기는 5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곳 전이도 없고 상태가 많이 호전되셨네요. 병세가 많이 호전된 영배 씨. 그런 영배 씨에게 투병 생활은 참 지루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댄스 교습소 간판이 영배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찾아간 댄스 교습소에서 윤혜경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자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가슴이 벅차올랐는데요. 이후 교습소를 다니며 활력을 되찾은 영배 씨. 그런데 활력만 되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 바람 피우던 버릇이 또 도진 건데요. 결국 댄스 강사 윤혜경과 불륜 관계로 발전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별을 통보받고 통사정을 하고 있는 강영배. 혜경 씨, 무슨 이유라도 말을 해줘야 내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집 앞까지 와서 왜 이래? 혜경 씨, 도대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만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혼 서류 도장 찍으면 그때 다시 연락해. 혜경 씨. 남은 생을 윤혜경과 보내고 싶어진 강영배는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냥 이혼을 하자니 아내에게 회사를 넘겨준 게 영 후회되기만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명의를 넘기는 게 아닌 건데. 댄스 교습소에서 만나 불륜을 저지르던 남편 씨는 와 남은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병에 걸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인색하게 굴어서 자신의 병이 더욱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들 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내가 용서할게. 어서 짐 싸서 집에 돌아와요. 이혼을 안 해줘도 나 만난다는 여자 내가 찾으면 돼. 여보. 암에 걸려서까지도 욕망을 참지 못하고 가족들을 배신한 영배 씨. 가정은 삶의 보물상자처럼 소중하다는 것 더 늦지 않게 깨닫길 바랍니다.